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1% 넘는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 SDI입니다. 이렇게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전지 셋업체들을 최대로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KB증권 쪽에서는 삼성 SDI를 향한 목표 주가를 14% 상향을 했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하나솔루션과 LG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역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은 종목인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LG전자 같은 경우 어제 3%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28일 그러니까 오늘 이 3분기의 확정 실적과 사업 부문별 성적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3분기 잠정 매출은 역대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는데 시장에서는 100만 원대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지만 주가 자체는 어제 하락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주워 담았고요.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정유 관련주들, 그러니까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일제히 담았습니다. LG화학의 경우 6.58% 주가가 상승했고요. 또 SK이노베이션도 10% 넘게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견조하게 오른 데 이어서 국제 유가 상승도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다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에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밸런스 체킹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또 아래로 셀트리온과 삼성물산도 있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건설주 중에서 선방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태풍 피해 영향에 대한 이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같은 부문에서도 포스코홀딩스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포스코홀딩스 매도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섰고요. 아래로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LG이노텍이 있습니다. 오늘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이폰 매출이 약간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 종목들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아래로 OCI,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이렇게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투톱을 대거로 매수를 했는데 드디어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4분기에는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까지 나타났습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엇갈렸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삼성전자는 대거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SK하이닉스는 전망이 약간 어둡게 나오면서 기관이 많이 판 종목이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도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를 한 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아래로 LG전자, 롯데케미칼까지 기관이 팔았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하나솔루션인데요. 태양광 모듈 판매량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에 따라 주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의 모듈 판매 호조 등의 힘을 입으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 3조 3,657억 원, 영업이익은 3,48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0.4%, 영업이익은 95.3% 증가한 수치인데요.
2분기 연속 최대이자 2020년 1월 통합법인이 출범한 이후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결국에는 실적 때문에 올랐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1조 2,55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7,968억 원으로 각각 35.6%, 465.1%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건설 부문에서는 매출이 4조 원을 넘겼고요. 영업이익도 3,24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전년 대비 각각 74.1%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설 부문은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됐고 또 해외 수주의 물량의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좀 부진한 이 건설주 중에서도 삼성물산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차전지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다 매수했고요. 아래로 개인주 쪽에서는 위메이드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약간은 부진하게 나왔는데 어제 상승률 자체는 컸습니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간밤 이번에 발행했던 위믹스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일제히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노신소재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담았고요. 아프리카TV가 최근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원익 IPS까지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 한국정보통신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애플페이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는 종목인데 가장 많이 판 종목이고요. 아래로 카나리아 바이오, 바이오니아, 아프리카TV와 선광까지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포착됩니다. 우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관 에코프로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상장한 산돌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산돌 같은 경우 폰트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주가 자체는 약세를 나타냈고요.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또 아래로 오스템 임플란트, 동진세미캠 그리고 심테까지도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방열 소재 사업화 소식에 상승세를 연출한 종목입니다. 이 바이오니아는 자체 개발한 전도성 방열 및 전자파 차폐 신소재를 위한 사업화를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방열 솔루션 업체인 나노팀과 함께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국의 9월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이니까요. 주말 동안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스템의 신규 상장 예정일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반도체와 관련된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한국과 일본의 국제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여행 관련주들도 함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